정기적으로 췌장암에 대한 검사나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암하면은 가족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네네. 화면에서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유전과도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요?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는데요. 네. 10 내지 15% 정도의 이제 암에 발생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수 있다 네. 하는 것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 중에 췌장암이 있는 분들이 또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하는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명칭을 따로 분류해서 유전성 췌장암, 가족성 췌장암 이런 명칭으로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느 가게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췌장암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밝혀진 게 없어서 많은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당뇨가 있으신 맞아요. 경우에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 하셨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당뇨가 췌장암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췌장암이 생겼을 때 당뇨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지는 많다. 그래서 갑자기 정상적인 분이 심한 당뇨가 생기셨다든지 아니면 다 잘 조절하고 있던, 잘 조절되고 있던 당이 갑자기 조절이 잘 안 되고 당뇨가 심해지는 그런 때에는 꼭 혹시 췌장암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검사를 꼭 한 번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췌장암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네. 췌장암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당뇨일 수 있으니까 네.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역시 아는 게 힘이라고요. 췌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니까 췌장암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실 좀 줄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편견과 속설도 많은 게 바로 췌장암인데요. 췌장암에 대한 편견과 속설 5가지 중에 첫 번째 알아봅니다. 46세 암담의 씨. 평소 건강한 한국을 자신하던 그지만 2달 전부터 몸에 이상을 느꼈는데요. 밥을 먹으면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불량 증세가 심해져 소화질을 버티기 일수. 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도 심해져 가스까지 붙여보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복통은 점점 심해지고 급기야 병원을 찾게 됐는데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불가능하다. 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불가능하다. 이건 뭐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특히나 이제 증상이 빨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대부분 늦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아까도 보셨지만 췌장이 굉장히 우리 몸의 깊은 곳에 있고요. 췌장암의 증상이 췌장암 초기에 네. 굉장히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특이적인 증상이 아니라 소화가 좀 덜 된다든지 네. 이제 뭐 체중이 좀 감소한다든지 하는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만 가지고 췌장암을 의심하기가 어려워서 조기에 발견하는 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이 많이 발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기 검진을 통해서 컴퓨터 촬영 등을 통하면 아주 조그만 2cm 이하의 췌장에 국한된 그런 암들도 발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X 딱 나온 거죠? 조기 발견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기 검진 등을 통할 때 저희들이 그 혈액 검사나 혈액 검사에 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 CA19의 9라는 검사는 일반적인 건강 검진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검사의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 저런 컴퓨터 촬영, 필요하면 MRI, 펫 등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 조기의 발견도 어렵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소화불량과 허리 통증의 증상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또 췌장암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이 더 있다고 해서 사태가 한 가지 더 준비가 돼 있어요. 췌장암을 꼼꼼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일단
급격한 체중 감소. 요것만 붙으면 체중 감소 반가울 것 같은데 급격한이 들어가니까 위험해지나 그쵸, 봐요. 얼마나 빠져요. 네. 근데 대개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 80%는 문진을 해보면 네. 체중 감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체중 감소가 급격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뭐 한 달 내에 한 10kg 이상 그렇게 감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이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경을 써서 그 소식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해서 체중 감소를 하시는 게 아니면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으면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두 번째는요, 상복부 통증과 요통이 나왔네요.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 3분의 2 이상은 저런 상복부 통증을 가지고 계신데 상복부랑 주로 어디 부분? 여기 만져보시면 이제 오목한 명치. 가슴이 명치라는 데가 있고요. 그 명치와 배꼽의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모형이 있으니까요. 네. 모형 위치를 보면 이 되는 정도 건가요? 위치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아, 교수님, 그 모형 속에 그 네. 췌장을 떼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뒤에 거기가 이게 허리인가요? 이 혈관들이 있고 네. 혈관 바로 밑에는 이제 등뼈 척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도 아픈 건가요? 네. 허리가 아플 수 있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큰 신경총들이 있거든요. 네. 통증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암이 침범을 하게 되면 네. 뭐 허리가 많이 아프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네.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것 중에 되게 밤에 저녁 때 특히 저런 소화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증상은 어떤 걸지? 황달이 나왔네요. 황달은 뭐 눈이나 얼굴이 이렇게 노래지는 증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황달은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오, 합니다. 그러게요. 췌장의 아까 머리 부분, 그 췌장의 머리 부분 사이로 쓸개물이 내려가는 담도가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췌장의 머리 부분에 혹이 생기면 네. 그 담도를 일찍 침범하게 되기 때문에 담도가 눌리거나 침범이 돼서 막혀서 황달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 부분에 생기는 췌장암이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생기는 췌장암보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저렇게 황달이 비교적 일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네.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마지막은 역시 당뇨가 있네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갑자기 정상적인 당을 수치 유지하던 분이 갑자기 당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당이 잘 조절되고 있던 분들이 심한 당뇨가 진행이 되면 꼭 한번 췌장암을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췌장이 공부할수록 참 복잡하고 미묘한 기관 같습니다. 아까 머리, 몸통, 꼬리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방금 뭐 머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이제 황달 같은 거 올 수 있다 하셨는데 네. 그럼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또 다 다르겠네요. 네. 췌장암은 네. 우리가 췌장을 크게 머리 부분, 두부, 몸통 부분, 체부, 꼬리 부분, 미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네.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은 두부, 머리 부분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55% 내지 65%의 췌장암이 머리 부분에 생기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몸통과 꼬리 부분에 생기는 췌장암이 한 15 내지 35%. 네. 전반적으로 췌장의 전반에 걸쳐서 생기는 경우가 한 10 내지 20%가 되게 됩니다. 근데 머리 부분에 생기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조그말 때 담도나 이런 것들을 눌러서 황달이 생기면 조기에 비교적 조기에 발견이 돼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의 비율이 높고요. 몸통하고 꼬리 부분에 생기면 대개 그 주변에 어떤 증상을